저는 결혼을 앞두고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강승민 선수 랭킹 많이 올라왔고요. 항상 뭐 자신의 역할 꾸준히 해주고 있고 올 시즌도 좋습니다. 사실 자, 오늘도 양화점 후 흙이 걸치고 날이 짜두니까 바로 우하 쪽 3-3을 침투를 했네요. 네. 강승민 선수의 흑번, 이영구 선수의 백번. 늘어서 두는 수도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이 수는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손을 빼겠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모양을 펼치는 수, 일감으로 이제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는 최근에 가장 트렌드인 다시 한번 3-3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둔다면 모양을 펼쳐서 우변 쪽 그리고 상변 쪽을 경영을 해보고 싶네요. 우변 쪽으로 간다면 뭐 화점 그리고 이런 곳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일감은 이 화점 자리 두어서 중앙을 경영하는 것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낮게 굳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백이 어깨 짚었을 때 뭔가 모양이 지워지는 것이 좀 신경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은 이제 중앙 바둑을 펼칠 심산이었다면 그렇죠. 이런 돌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두어도 충분히 한 판의 바둑이고요. 나중에 백이 어깨 짚어 왔을 때 뭔가 이제 아래쪽으로 밀어준다거나 이런 수들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계속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도 백만의 진영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흙 모양을 좀 견제를 할지요. 지금은 뭐 3-3 두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곳 지키는 수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흑진의 침착하네요. 그 자리는 뭐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좌상귀를 흑이 3-3 침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빨리 지켜야 되겠다라고 좌하기를 두는 것은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뒤처지는 느낌이고요. 제 일감은 뭔가 상변 쪽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자리는 우변 쪽 가능성을 좀 제한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한 칸 뛰어서 역시 모양을 계속 경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상변 쪽으로. 이영구 선수의 바둑 장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단단하고 두텁고 균형 감각이 좋고 후반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약점이 잘 안 보이는 선수예요. 그렇다고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 힘을 잘 안 쓰거든요. 이영구 선수가 그렇게 막 치열한 전투 바둑이 많이 나오진 않죠. 이영구 네. 선수의 바둑에서는. 근데 본인은 또 힘에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평소의 바둑을 보면 주먹을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단단하게 두면서 집으로 이길 수 있으면 집으로 이기고 그렇지만 뭐 상대가 무리했다
한다고 한다면 그 힘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뚜렷한 약점이 잘 안 보이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바둑을 정말 두텁게 두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가 그런데 잘 안 풀릴 때 이제 패할 때의 패턴을 보면 너무 두텁게 둔다는 것이 느려져서 그래서 이제 좀 속도에서 밀려서 그래서 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특히 KB리그에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워낙 KB리그 초창기부터 2004년 출범할 때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정말 네. 이런 흔치 않죠. 그렇게 정말 1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요. 시합을 지면 보통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나요? 문도원 사고께서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제가 한번. 시합을 지면 결국에는 좀 복귀를 하면서 많이 좀 털어지는 것 같고 네. 아니라면 글쎄요, 보통 그냥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영구 선수는 중요한 시합을 지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소소의 연구실이 네. 왕십리 여기에 있었을 때 제가 뭐 물건을 놓고 왔는지 아무튼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영구 선수가 정말 불이 나게 달려오는지 달려오더니 앉자마자 바로 네. 바둑 영감을 놓아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합인 걸 알았는데 저는 왜 다시 여기를 왔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는데 그 시합을 일단 지기도 했고 계속해서 기보를 놓아보고 가더라고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만큼 시합을 졌을 때 진짜 더 열심히 해서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선 시합을 지면 뭐 스트레스 쌓이고 괴롭고 해서 뭐 술로 푸는 기사도 있고 운동으로 푸는 네. 기사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로 푸는 기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로 해소를 한다고 이영구 선수의 피양새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영구 선수를 딱 떠올렸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 네. 중에 하나가 딱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정상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테고요. 자기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지 않으면 사실 1, 2년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적을 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자, 강승민 선수는 오늘 컨셉은 중앙 쪽 경영을 확실히 해보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한 칸 낮은 협공에 대해서 뛰고 쉬운 수는 우변 쪽의 모양을 의식을 한 수입니다. 백이 이렇게 두어준다면 계속 중앙 쪽으로 돌을 보내서 결국은 중앙을 건설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나와 끊는 수는 이렇게 단수치고 미는 수가 준비되어 있죠. 유명한 변화이긴 하지만 백이 억지로 잡으러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축 관계가 있는데요. 단수치고 단수를 쳐서 이 축이 걸려버려서 백이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네요. 네. 뭔가 이쪽을 지금
3선, 2선으로 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체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도 백이 너무 낮게 편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겠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협공을 해서 이 교환을 해두고 손 빼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는 날일자 걸쳤을 때 손을 빼고 양걸침을 당해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흙이 두었을 때는 상당한 악수가 되거든요. 아주 두텁고 단단한 형태를 흙에게 제공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환, 협공을 한 교환들이 이렇게 되면 좀 손해 같아요. 흙에게 손이 돌아오면요. 우선은 모르면 손 빼라. 우선 당장 두는 것이 좀 탐탁지 않다고 보고 우변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저공비행으로 흙이 모양이 되는 곳을 저공비행으로 깨겠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깨서 바깥쪽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흙 모양 속에서 자리를 잡고 깨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네. 자, 또 이때 백을 공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가장 쉽게 받는 것은 이렇게 받아서 둘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백도 모양이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모양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모양을 잡고 수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타협안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고 살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이것은 좀 발이 느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이런 곳 뛰나요? 그래서 흙을 자꾸 중복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는 붙일 때 이렇게 잡는 수가 요즘에 또 연구돼서 아, 양단수를 허용을 네,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수법이었는데 네. 최근에 자주 두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행도 가능은 한데 흙에 이 돌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약간 중복 느낌이 네.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붙이고 젖히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수법 많이 등장했었죠, 예전에. 자, 귀의 집을 한껏 넓혀가는 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백도를 움직이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쉬운 것은 늘고 벌리면 가장 쉽고요. 네. 끼우는 수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유명한 수법이라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두어서 실리는 조금 내주더라도 흙의 모양을 좀 깨는 데는 이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곳 붙이는 수법도 간혹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변에 흙돌이 많아서 흙도 강하게 반발을 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늘고 자리를 잡는다면 흙도 이 정도로 그냥 모양 바둑보다는 잘게 잘게 서로 집을 지켜가면서 가는 바둑이 되겠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백이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근데 네. 지금은 여기가 워낙 크고 두터운 자리가 흙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용 선수가 좀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워낙 크고 두터워요.
뭔가 지금 시간만 많다면 정말 뭐 이런 식의 변화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화를 구하면서 충머리를 좀 이쪽에 백돌이 오게 만들면서 나와 끊는 수를 보는 아, 그런 작전을 펼치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30초.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글쎄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상당히 장구가 길어집니다. 끼우는 것도 아까 같이 보여드린 그림도 한 판의 바둑이겠고요. 백조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장구 끝에 긴 고민 끝에 끼워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또 안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고 아까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뭐 뒤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뒤에 그림을 그리느라 조금씩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귀에 실리는 흙이 착실하게 벌었지만 애초에 흙이 큰 모양을 펼치려던 작전은 백이 그래도 막아냈죠. 모양을 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있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다면 이 돌이 조금 더 두터워지면 역습 여기를 오히려 갈라서 뭐 하나, 오히려 흙이 군마가 아니냐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과연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까 그린 그림 이후를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두 선수 모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찔러서 따내는 수도 있고, 또는 손 빼는 이견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집중하고 있네요. 네. 보통은 손이 빨리 나오는 선수는 바로바로 둘 텐데요. 지금 거의 당연한- 외길 수순이기 네, 때문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장면에서도 두 선수 모두 시간을 활용하면서 넷, 추후에 이 진행을 일곱, 읽고 있습니다.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자, 씌우고 회돌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나까지 밀어두고요. 자, 하나, 우선 흑의 선택이거든요. 느는 밀고 젖히는 데까지는 외길이고요. 흑이 찔러서 따내는 수, 그냥 따내는 수, 또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수,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또는 끊는 수.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흑의 선택입니다. 네. 하나 그냥 따내서 백의 응수를 묻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셋, 있는 정도라면 다섯, 여섯. 백이 교환했다고 생각을 하고 끊어가는 것도, 또는 그냥 끊어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냥 끊어가고 백이 단수치고 따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상변 쪽에 무게를 싣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변 쪽에서 입구자 하면서 공격하는 수도 있겠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의 선택이 정말 어렵군요.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도 사실 큰 자리라서 이 자리도 있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여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이 자리는 자체로도 워낙 크고 두텁고 백이 이 협공을 해둔 수를 악수로 만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백에게 공을 넘긴 거죠. 네. 우변은 알아서 처리를 하십시오. 어차피 이제는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어차피 바둑이 잘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지금 큰 집을 짓는 것보다는 백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좋은 선택 같아요. 지금 넷, 아예 손을 뺀 것은.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 보따리 내놔라 라는 뜻이고요. 누가 고만지 한번 보자,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석점도 근거가 없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 석점이 탄력이 풍부한 것은 젖히고 호구 쳤을 때 이 패를 굴복시킬 수가 있다면, 패감이 많아서 굴복시킬 네. 수 있다면 이곳에 음, 듣는 것이 있어서 이으면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고, 뭔가 그게 단수치고 젖혀가는 형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그곳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맡긴 순간 그냥 집차지 바둑으로 가기에는 흙이 실리도 착실하고 두터움도 그러니까 흙이 두터운 바둑이 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반전을 풀어 나가자라는 뜻이고요. 30초. 하나, 어렵긴 어렵네요. 지금 넷, 아예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서 가르고 싸우는 것이 일곱,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아홉. 먼저 붙이는 수도 아까 보여주신 그런 약점과 좀 연관이 있는 수일까요? 모르겠네요. 젖힐 때 어떻게 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느는 정도라면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흙이 백이 붙이고 넘어가는 순간 낮아 보이지만 넘어가는 순간 백이 힘을 확 받습니다. 양쪽 약한 돌이 연결되면서 바로 붙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흙이 좀 재미가 없어요. 단수 치는 수가 선수고 2선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흙이 붕 떠버리고 백은 안형을 갖추면서 양쪽 약한 돌이 손을 잡아버립니다. 걱정할 돌이 없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 흙이 좀 재미가 없어요. 이 돌도 네, 그냥 혼자 뜬 셈이 되고 여섯, 여기도 일곱, 여덟. 흙이 처리를 해야 되는 돌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붙이는 수보다는 우선은 서로 차단을 해 놓고 뭐 입구자로 두던지 해서 차단을 해 놓고 싸우는 것이 좀 당당한 진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거는 그쵸. 연결되는 순간 흙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붙인 수에 대해서 백이 손을 뺐을 때 흑에게서 뭔가 통렬한 수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음 후속 수단은 젖히는 정도입니다. 젖히는 건 받아서 백도 깔끔해지고 흑의 모양이 아주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늘어서 평범하게 두네요. 저는 그래서 사실 붙인 수를 하나 젖혀놓고 두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붙이고 넘으면 끊으면 또 늘어서 축도 안 되니까요. 이렇게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우선 이영구 선수는 그냥 넘는 이 자체로 좀 만족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변 모양만 놓고 보면 백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셋, 처음에 흙이 3연성으로 벌려져 있던 모양을 기억해 본다면 네. 거의 다 깼다고 봐야겠죠. 자, 뭐 슬슬 그냥 좀 뭐랄까요, 상대를 긁는 느낌이랄까요. 받을래 안 받을래 이 받자니 활용당한 느낌인 것 네. 같고 안 받자니 당장 움직여 나왔을 때 신경 쓰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초. 하나, 여덟, 아홉, 열. 받기 싫은데요, 저는. 아예 여기 뭐 3-3을 들어간다든지. 아홉. 뛰어서 받습니까? 이렇게 받아주기는 싫은 자리였죠. 백의 네. 의도이기도 했고 뭔가 흙을 뭉치게 만들겠다는, 그러면 여길 또 붙여서 계속 흙을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고요. 아마 지금은 그냥 리듬을 타서 뭐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아요. 맛을 노리면서. 30초. 하나, 둘, 30초. 하나, 둘, 그냥 단조롭게 하변을 두 칸 벌린 것보다는 맛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는 계속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 돌까지 크게 공격하면서 지금부터는 좀 선이 굵은 바둑,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두면서 잔바둑을 두기에는 우변 쪽에서 백을 넘겨주고 하나, 뭐 이런 것도 백이 차지하고 있고 또 백이 선수를 잡아서 여섯, 계속 집차지로 가면 흙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은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을 받아주기보다는 계속 좀 호방하게 선이 굵은 바둑을 두어가야 됩니다. 여길 넘겨준 것이 그만큼 좀 흙을 재미없는 흐름으로 만들게 됐어요. 네.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수는 백으로 하여금 우변을 좀 받아달라라는 은근한 압박인데요. 받지 않더라도 당장 뚜렷하게 차단하거나 하는 수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를 압박하면서 공격하는 수단은 남아있죠. 연결은 시켜주지만 백도 두 집이 완벽한 완성의 형태는 아니니까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백도 우변을 받는다면 어떻게 무술을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모양의 급소. 여기를 치받는 것을 먼저 예상을 한다면 이곳이 모양의 급소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끊는 것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 단수를 당하고 흙이 끊어갈 때 자세가 워낙 좋아서 오히려 끊을 바에는 이런 곳에 돌이 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지금은 셋, 받는 것인지 아예 손을 빼고 그냥 집차지로 큰 곳을 둘 것인지 여덟, 아홉. 여기서 줄기 2번을 사용합니다. 하나,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침착하고 가장 단단하게 지켜둡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우변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요. 일곱, 여덟, 아홉. 어, 선이 굵은 바둑을 두어야 된다고 했더니 정말 네, 돌이 위쪽으로 향하는데요. 네. 그쪽을 두면서도 좌변에 있는 이 백돌에 대한 네. 공격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에 대한 간접 보강이거든요. 네. 보강과 동시에 이도를 한꺼번에 그냥 여기를 지켜서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몰아가면서 움직일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다섯, 그런 발상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뭔가 허술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넓혀 놓으면 백의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이 중앙이 커지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도를 움직이지 못하면 이 육선에 있는 이돌까지 들어가게 되면 크게 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겁나지만 흑의 입장에서 그냥 실리 바둑, 집차지 바둑으로 가는 것은 좀 재미가 없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판을 좀 키워가는 것이 이수도 그렇고 여기 눈목장 원수도 그렇고 이수도 그렇고 지금은 뭔가 중앙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백이 어느 시점에서 이도를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아예 집을 다 차지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쯤 뭔가 정말 중앙은 공배다. 네, 귀는 집이고 중앙은 공배다라는 이영구 선수의 자, 이렇게 된다면 실리는 확실히 네, 백이 많아지겠는데요.
흙은 확실한 집이 지금 우상기밖에 없잖아요. 좌변도 집 모양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확정가는 한 20집 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 중앙 모양인데 어느 정도 커질지. 백은 이렇게 두면서 한 40집 이상의 실리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결국은 흙의 이 시커먼 중앙 안에서 백이 이제 헤엄을 치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흙 모양을 깨면 백이 집이 많은 바둑, 그리고 흙이 공격에 성공을 한다면 또 두터움을 잡아나갈 수 있는 바둑, 실리와 세력의 구도가 됐습니다. 이때는 어떤 감각이 좀 필요할까요? 너무 어렵네요, 정말. 네, 다섯, 여섯, 뭐 가장 강승민 선수가 잠깐 먼 산을 좀 바라. 그 수는 정말 보겠는데요.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 수도 이렇게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 수였나요? 저는 늙어서 뭔가 공격하는 수단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제가 두었다면 덩치를 키우고 공격하는 수도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른 선택입니다. 30초. 하나, 둘, 자, 어깨 짚는 수는 알파고 이후로 거의 국민 행마가 되었죠. 네. 자, 이때 흙은 어딘가를 좀 밀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밀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백이 밀면은 또 공배를 연결해야 되는 형태고, 이수 뭔가 제가 두었으면은 늘어서 이어주게 만들고 공격하는 구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넘는 수보다는. 자, 일단 흙은 비껴서 행마를 했습니다. 밀어주기에는 백을 자연스럽게 좀 중앙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날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초. 여덟, 하나,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그대로 중앙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뜻이겠습니다. 호구도 거의 선수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면 당장 크게 몰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흙은 중앙은 깨졌지만은 이제 상변 쪽에 다시 가능성을 키워 나가자, 이렇게 판을 짜 나가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백이 실리로 많이 앞선 가운데 중앙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킥스와 SK 앵크린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SK 앵크린의 이영구 선수와 킥스의 강승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가장 쉽게 한 칸을 띄웠고요. 중앙이 이대로 그냥 지워진다면 백의 실리가 돋보입니다. 뭔가 흙이 조금 급해진,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백이 호구를 교환해 두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갈라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30초. 여섯, 하나, 일곱, 여덟, 아홉.
흐름은 백이 살짝 편한 가운데 이제 중앙 쪽 흐름이 이제 어떻게 여기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30초. 백이 계속 편한 흐름을 유지하느냐. 흑은 이 석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백이 행마하고 있는 이도를 쉽게 살려주면 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도를 약하게 만들어서 계속 쫓아가야지만 자연스럽게 상변 쪽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곳에도 계속 좀 선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재미가 있고요. 이돌이 튼튼해지면 백이 마음 놓고 상변, 뭐 전판을 휘저을 수가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의 이영구 선수는 정말 타이트하네요. 접근전, 수익기에도 자신이 있다. 아까 이영구 선수의 기쁨을 말씀드릴 때 힘에도 자신이 있는데 힘을 잘 안 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드디어 쓰는 건가요? 지금 같은 수가 뭔가 정확한 수익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네. 수거든요. 넷,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만 그것은 흑객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고 다 연결을 시키고 나서 전체를 지금 수습을 하겠다는 뜻이고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흑도 접근전을 바로 좀 결행하기에는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이수로요. 네. 입고 젖히면은 차단되는데 가만히 나왔을 때 이 돌이 교묘하게 잘 차단이 안 돼요. 위쪽과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단수 쳤고 연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지로 끊어가는 것은 단수가 선수고 가만히 나가더라도 있는 것은 이 한 점과 넘자고 하는 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백이 수습할 수가 있죠. 30초. 이런 곳을 먼저 단수 쳐놓고 셋, 연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섯, 여길 꽉 막아도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연결을 시켜주고 다시 뒤를 쫓는 그림이 되겠고요. 네. 몇 수 더 그려보자면 빈삼각으로 단수를 쳐서 여기까지 굴복을 시켜두고 보고 치고 흑은 뭔가 천천히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하면서 백을 쫓아야 되는데 우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백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 걸로 보이죠. 흑도 형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흑은 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상변 쪽이라도 좀 집을 얻어가야 할 텐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단수를 그냥 오구를 칩니까? 여기 단수를 아끼네요. 이게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해두는 것이 득인데 어떤 게 싫었을까요? 이렇게 늘어서 패로 버티는 것이 싫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우선 연결은 됐고 흑도 두텁게 처리는 됐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제 중앙 쪽 한 수를 더 뜨네요.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이영구 선수는
내가 지금 공격당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흑의 약점을 먼저 건드려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이 중앙으로 한 칸 뛰어 나와져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변 쪽도 단단해서 흑이 그렇게 듣는 것이 많지도 않고 비교적 단곳 많은 뭐 수습하기 쉽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섯, 넷, 일곱, 다섯, 여덟, 여섯, 아홉, 일곱, 자, 이었다면 백이 행마기가 더 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행마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잡겠다는 뜻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마를 지금 리듬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아니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나는 길에 집은 계속 벌면서 흑은 계속 지금 꾹꾹 참으면서 두고 있거든요. 강성민 네. 선수가 여기도 참고 있고 뭔가 연결시켜 달라 그러니까 연결시켜주고 있고 참으면서 이제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려봐라 지금 그렇게 두고 있는데 이영우 선수가 계속 슬슬 뭔가 약 올리는 듯한 이런 게 정말 기분 나쁜 네.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켜야 되는 돌인데 자꾸 실리를 계속 벌면서 한번 공격할 테면 해봐라 오니까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인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선수. 하나, 둘, 30초. 지금 흑이 빵따님 되어 있는 돌이 튼튼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흑돌을 어떻게 공격하면서 타개를 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참으면서 두고 있는데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도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딜 네. 두어도 이 돌이 잡힐 돌은 절대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좋은 형태로 그리고 흑에게 조금이라도 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들여다본 수도 역시 중앙 쪽에서 이용할 때 좀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일곱. 돌바람의 다음 한 수와 같았네요. 저희가 돌바람도 지금 다음 수로 이수를 네.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 흑돌을 살리기도 싫고 또 안 살리자니 또 잡히는 것도 싫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참는다면 이 들여다본 수가 또 이제 활용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라도 받으면 들여다본 수 때문에 응수를 확실히 시킨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죠. 수습 자체는 어떻게 누워도 잡힐 돌은 아닙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형태만 잘 정비한다면 오히려 그 다음 수수는 더 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치 받는 수를 일단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넷, 다섯,
흑의 응수를 계속 강요하는 수이기도 하고 본인 여덟, 이제 백의 약점을 하나, 둘, 셋, 이건 한 수를 더 뜬 수네요. 이 수는 의미는요. 일곱, 여덟, 이어주길 바라는 건데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네. 이어준다면 이렇게 이제 치받는 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리에 돌이 오는 게 두터워지거든요. 백의 네. 형태가. 게다가 흑의 형태에도 좀 약점이 많고요. 그렇죠. 여기도 선수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어주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둘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흑이 잡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받으면 흑에게 선수가 돌아가거든요. 그 대신에 백은 여덟, 하변 쪽이 완전 또 참아요. 지금 셋, 몇 번을 참는 건가요? 다섯, 이 수는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수는 흑이 선수를 잡고 먼저 백을 공격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영구 선수가 그 흐름을 유도한 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야 여기까지 참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몇 개를 그리는 겁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초, 일곱, 이거는 늘어야 된다면 문제가 좀 있고요. 흑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한 치받아서 반발을 하던지 뭐 어, 이거 눈 뜨고 계속 당하는데 저로서는 제가 못 참겠네요. 지금 이 하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돌들, 이 돌들 꽤 많은 숫자인데 네, 만약에 공격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좀 공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도 선수 당장 입구자를 두지는 않겠지만 흙 모양이 좋지 않아서 백이 너무 잘 됐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안 그래도 여기 치받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수로 둔 거예요. 이 치받는 수를 선수로 결행을 시켰고 여기도 활용 수단을 남겨놓았고 다시 백돌 차례입니다. 백이 점점 잘 풀리고 있어요. 강승민 선수가 노리는 것은 아마 나중에 공격이 다 끝나고 형태가 결정된 다음에 이쪽은 아마 강하게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집을 크게 깰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백이 그때 가서 양보할 거 양보하더라도 이미 중앙에서 기분 낼 거 다 냈습니다. 네. 정말 효율적으로 행마가 되고 있고 넷, 흙을 중복으로 만들면서 다섯, 일곱, 아주 효과적으로 계속 모양을 잘 잡아나가고 있죠. 그냥 거기 결행을 하네요. 약간 아까운 의미는 있었는데요. 다섯, 여섯,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수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어차피 또 흑이도 두기도 네, 흙이 저거는 여기는 잘 안 둘 길인 거거든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을 지켜두어도 계속 흙이 신경 쓰이는 곳이라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편이 훨씬 알기 쉬웠습니다. 알기 쉬웠고 백에게 좀 재미있는 묘미가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 수는 좀 많이 아깝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흑돌들이 많이 뭉쳐 있네요. 네, 지금 돌이 5, 9, 10, 11, 12, 13개가 투자가 돼서 마지막 하나 따냈습니다. 그리고 백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떵떵거리면서 거기까지 가네요. 이곳에서의 진행은 이영구 선수의 힘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 사이에 강승민 선수는 계속 참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볼 땐 좀 너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참지 않을 때가 된 거 네. 아닌가요? 이 어깨 짚은 수를 계속해서 받아주긴 싫은데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받는다면 저는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수는 두고두고 좀 아쉽네요. 이영구 선수는 그냥 아예 30초, 하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그냥 가자라는 느낌이었겠지만 글쎄요 스타일 차이일까요? 저는 보류하는 편이 좀 더 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 사이의 정 가운데 정도를 두는 네. 느낌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참지는 못한다는 거였죠. 정말 여기까지 참았으면 저는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여기 끊는 수와 또 뭐 이쪽을 끊는 수와 중앙 전체를 노리고 있는 수법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쪽을 막힐 때 좀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흑이 이부근이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웅크리는 수가 남아 있어서 네. 그것이 흑의 노림수라서 백도 행마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런 수가 아까운 것이 백돌이 그냥 연결이 됐을 때는 결국 흑의 약점으로 마지막 남아 있을 수 있던 곳이 셋, 백이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여섯, 결정을 지어주는 바람에 오늘의 이영구 선수는 대마불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게다가 흙 모양의 약점을 조금 자극하는 곳이기도 네. 하고요. 강승민 선수가 계속 참아주니까 이것도 참네 이것도 참네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강승민 선수를 못 살게 굴고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행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기에서는 특히 공격 바둑이 좀 어렵거든요. 급소급소를 찔러가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상대의 맥을 짚어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공격과 수비로 나뉠 때 수비 쪽을 택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네. 속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영구 선수도 뭔가 엷어 보이지만 내 맥을 하나하나씩 다 짚어올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수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혈도를 다 짚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한껏 버티고서도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강승민 선수는 지금까지는 계속 참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참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정말 두터울 만큼 두터워졌고 어느 순간 이 대마 전체 대마를 노리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네. 사실 그것도 좀 어렵거든요. 하나, 둘, 셋, 우선 여기 끌고 나왔을 때도 부분적으로도 어려워요. 일곱, 백이 쉽게 수습이 가능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수들이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긁적긁적할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백도 이 모양들을 정리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흙이 집이 많은 바둑이 아니고 흙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둑이 아니고 뭔가 크게 셋, 백돌들을 다섯, 좀 엮어가면서 둬야 되는 바둑인데 오히려 지금 백을 너무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 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반대로 백이 붙였을 때 연결시켜주는 게 싫었을까요?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연결시켜주고 공격하는 쪽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백이 연결하면서 여기 집이 생길 판이고 이도 좀 끊어 잡아서는 지금 되는 바둑이 아니라 뭔가 크게 판을 벌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30초. 뒤를 밀어주면서 연결해 가세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수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된다면 백 모양이 조금 더 깔끔해지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두면 가장 깔끔하고요. 다섯,
바깥쪽 모양을 생각하면 꽉 있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깔끔한 수를 선택하네요. 자, 이제는 중앙도를 좀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공격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돌이 왔잖아요. 그러면 안형 어느 정도 생겼고요. 백이 여길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 안형도 안형이지만 비상시에 이렇게 응수를 못 넣을 수가 흑의 입장에서 아주 얄밉습니다. 이 돌이 어느 정도 사활에 걸렸을 법한 시점에 네. 받으면 여기 눈 모양의 반집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차단을 하면 차단은 되지만 이런 식의 모양이 됐을 때 바깥쪽 두터움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은 단골마이기 때문에 이 돌을 뭐 잡으러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흙이 전체를 끊어서 엮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흐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백이 뭐 다른 곳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돌만 수습하면 집이 확실히 많은 바둑이라서요. 자, 우선은 스타진입니다. 그냥 받아준다면 이 정도 활용이고 백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뭐 이렇게까지 버틸 수는 있는데요. 날일자나 호구 정도로 아예 더 뭐 그렇게 해서 이 돌과 중앙돌을 연결해서 수습을 하면서 흑에게 차단을 할 수 있느냐고 좀 물어보는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흑도 걸린다는 뜻이고 네. 자, 흑이 여기서 뭔가를 못하면 이 바둑은 어렵습니다. 어딘가를 차단을 해서 공격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10초. 지금까지 꾹꾹꾹 참기만 했던 게 셋, 그냥 참고 그냥 바둑이 끝날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갑니다. 이제 흑도 여기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 물러날 것은 없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백도 어떻게 보면 이 수는 뭐 그냥 넘었으면은 유리한 흐름이었겠지만 지금 뭐 붙여서 이 모양이 안 될 리가 없다. 이영구 선수의 자신감은 계속 표출되고 있고 강승민 선수는 그래도 뭔가 복잡한 그림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막아서 마지막 하나, 꽤 어려운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셋, 백도 이제는 붙여가겠죠. 다섯, 여섯. 그냥 단수 치고 막는 수는 뭐 어떨까요? 이것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단수 치고 막는 것도 있었겠습니다. 흑의 비상구는요. 나중에 이쪽 치중을 통해서 느는 수를 통해서 뭔가 정말 비상구죠. 일선을 통해서 넘자고 하는 수가 네. 나중에 뭐 사활이 걸리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뭔가 흑이 좀 더 부담스러운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 흑은 셋 중에 한 군데를 무조건 끊어 잡거나 타격을 입혀야만 승부가 될 수가 있고 네. 백은 어떤 형태로든 뭐 빅이 됐던 각생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되면 백이 우세합니다. 둘, 그렇기 때문에 흑이 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변화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도처의 백이 워낙 많아서 흑이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네. 어려운데요.
지금도 가만히 늘어두어도 좀 흙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들여다보는 수는 언제든지 선수고 이렇게 두는 것은 그때 들여다보더라도 백이 연결이기 때문에요. 리는 수가 좀 깔끔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결국 붙이는 수가 안 되면 하나, 더 한 둘, 더 돌아가서 이 백도를 끊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섯, 일곱, 여덟, 먼저 두는 것도 이으면 이제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죠. 그럼 더 돌아가서 이도를 전체를 끊어가야 되는데 수상전도 만만치가 않고 끊는 형태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끊어가야 된다면 네, 바깥쪽 약점도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젖히는 것은 안 될까요? 젖히면 단수치고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나중에 끊는 맛 등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백도 모양이 깔끔해서 일곱, 여덟, 아홉, 어쩌갑니까 그래도. 삼십 초. 하나, 따내면 단수치고 이쪽을 밀어가는 수도 조금 다섯, 여섯, 보겠다라는 거네요. 막으면 전부 다 연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이 대마를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백도 사실 그냥 늘었으면 가장 깔끔했을 것 네. 같아요. 마지막 지금은 이영구 선수가 좀 쉽게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그래도 네. 마지막 어찌됐건 빌미를 좀 만들어 갑니다. 네. 어찌됐건 넷, 다섯, 여섯,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있는 것은 여기를 밀었을 때 백도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막으면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아예 뿌리째 이쪽을 이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들여다본 수는 그냥 당연히 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늘어두었으면 거의 하나, 거의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잡힐 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밀어가면 그냥 아예 여기까지 손질을 다 해버리고요. 이제 정말 중앙 하나만 타게 네. 하면 되니까요. 뭐 이제 집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이쪽도 약간 듣고 있고 여기도 조금 듣고 있고 해서 뭐 쌈지를 뜨더라도 살기만 하면 바둑은 끝이다. 뭐 집으로는 도저히 흙이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예 못을 박아두네요. 흙은 이렇게 차단보다는 좀 근거를 없애면서 한 칸 뜬다건 듯이 해서 더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단은 압박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차단하는 것은 따내는 수도 선수고 이런 곳을 붙여가더라도 탄력이 아주 풍부해서요. 그러나 네, 우선 차단을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곳을 따낸다는 것은 이어서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런 곳을 붙여서 안형을 마련을 하겠다는 뜻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가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백도 반발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는 뭐 한 칸을 뛰더라도 네. 셋, 넷, 흙이 뚫고 나와도 사실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늘어주면 수는 안 나는데 팩감이 많이 나오고요. 좀 고민이네요. 여덟, 아, 이렇게 되면 팩감을 쓰면서 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넘어갔을 때 자세가 훨씬 좋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섯, 자, 이영우 선수는 안에서 쌈짓 뜨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지금 흙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의 타겟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집 네. 모양을 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도를 차단하고 또 이도를 차단하고 이렇게 도는 것이 오히려 마지막 최선의 타겟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넷, 아홉, 다섯, 계속 일곱. 네, 밀어갈까요? 지금 그게 지금 제일 떨리네요. 이거 좀 백도 급해진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백이 급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수순이 어려워지는데요. 네, 지금 백이 약간 스텝이 꼬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둔수도 백의 입장에서 안에서 두 집 내는 게 쉽지는 않아졌죠. 이제는요. 여기도 돌이 왔고 그래서 백은 바깥쪽 흠집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흠집이라는 것은 이쪽을 차단을 해도 놓으면 여기 차단 수단도 있기 때문에 여섯, 일곱, 뭔가 바깥쪽에서 흠집을 잡자는 뜻이고요. 자, 그 수를 두니까 조금 전에는 그래프가 흙 쪽으로 오히려 약간이나마 갔는데 이 수를 두었다면 백이 이제는 다시 공도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 형태를 만들고 패를 하면 다시 공도가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흙이 하나, 늘어서 둔 수로는 끼우거나 이쪽을 두어서 넷, 다섯, 여기를 굴복시켜야 됐다는 뜻 같고요. 네. 여덟,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젖히면서 흙 모양에도 좀 약점이 좀 자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이 사는 건 거의 걱정을 안 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흙이 여기 두는 게 가장 까다로웠을 것 네. 같아요. 또는 아예 끼워버리거나. 지금도 이곳이 급소의 형태가 돼서 사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도 거의 사는 형태는 나왔네요. 이으면 그냥 아예 여기를 이어버려도 나와 끊는 것은
찝는 것이 선수고 이렇게 두면 차단이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결국 셋, 흑도 좌변 쪽을 좀 돌봐야겠네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뭐 쉽게 살았어요. 그냥 있거나 여기를 뭐 있는 게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뭔가 흑이 기회가 온 듯 싶었는데 백에게도 위험한 순간이 보였는데 이수가 그 기회를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다시 백 쪽으로 많이 기우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너무 깔끔해졌어요. 음. 아까는 한순간 백이 좀 급해진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찌르는 수조차도 지금은 끊는 수가 중앙 쪽으로 선수입니다. 이 두 점을 나가는 수가 있어서 막을 수가 있어요. 흑은 후수로 하나, 이도를 연결해야 되고 상변은 상변대로 또 닫힙니다. 순식간에 또 바둑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동안 기회가 왔나 싶었던 찰나에 아홉, 이한수로 모든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네요. 지금은 뭐 먼저 끊더라도 또는 맞고 끊어도 되겠습니다. 맞고 셋, 끊거나 이쪽을 집어도 여섯,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뭔가 아직 전체가 못 살았다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받는 것은 막혀서 그 다음이 아예 없으니까요. 백이 이렇게 늘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단수를 먼저 치겠다는 뜻이고요. 이때 백이 여기까지 나가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꽉 메울 수가 없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도 네. 어느 곳을 메워도 여섯, 자충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백은 흑이 단수를 칠 때 뒤로 물러날 겁니다. 마지막 이것도 역시 사는 공도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여기 약점, 여기 약점이 있고 다섯, 부분적으로도 따내는 순간 여기 공도가 생기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아까와 같은 모양이 나왔을 때 눈 모양도 안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흑이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 사활이 걸리거든요. 여덟, 아마 백은 안 받고 그냥 패로 버틸 수 있으면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전체 패가 되는데 마지막 이어도 아무 수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셋, 넷, 다섯, 이쪽을요. 여섯, 네. 일곱, 여덟, 그러니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어서 꽉 메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뒤로. 아, 그렇네요. 와, 마지막 하나, 박수 치고 싶네요. 저. 셋, 어, 넷,
그렇네요. 여섯, 착각하기 딱 여덟, 아홉, 좋은 모양이네요. 여기를 메우면 아무 수도 안 나네요. 네. 흑이자충이라서 멋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메워도 단수. 바로 단수가 네. 돼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돌을 걷었습니다. 거뒀습니다. 역시 이대국은 초반에 백이 네. 좀 편하게 출발을 해서 초반이 가장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그리고 중반에도 강승수 선수가 거기를 우선 가서 차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됐건. 백이 연결하면서 일단 편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곳은 차단을 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우선은 이렇게 싸워야, 그리고 이 돌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어야 흑이 두터움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전에 백이 우변을 넘어가서는 흑이 재미없는 포석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참았어요, 강승수 네. 선수가. 바둑이 재미가 없어졌죠, 이렇게 됐었는. 자, 이영구 선수는 전반기 전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올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네. 아니면 좌변에 둔 걸로 먼저 우변을 네, 좀 어떻게 그것도 둘 수 없었을까요? 좌변 둔수로 우변을 압박하는 것도 있었겠고요. 아무튼 들어왔을 때도 무조건 싸우는 쪽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실전은 네. 확실히 싱거웠어요. 실전에서 말씀해주신 네, 수인데요. 먼저 딴에서 응수를 묻고 계속 이곳을 두는 것도 있었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용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전반기 7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이제 세 판을 두어서 2대1로 빅스가 앞서게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5국 속기 대국이 끝난 가운데 4국 이대국 정말 치열했을 텐데요. 자, 뭔가 표정에서 바둑판을 보지 않았지만 윤빙임 선수의 제스처에서 뭔가가 느껴지기는 네. 하는데요. 어떨까요? 바둑이 참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어지러워 보이긴 네, 합니다. 어지럽네요. 다섯, 우선 흑이 여섯, 좌상 쪽에 큰 집이 하나 있고, 백은 좌변, 우변, 하변에 그런데 지금 승률이 백으로 네. 꽤 기울었고요. 백집이 거의 70집이 지금 나고 있네요. 큰 집이 없어 보이는데 합치니까 70집까지 백집이 나네요. 흑집은 그 정도까지는 나지 않겠네요. 네, 마지막. 흑이 다 합쳐도 70집이 잘 셋,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 잘 해야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 가해수가 하나 또 필요한 것이 백이 2점을 이렇게 끊어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별게 없는데 네. 여기를 끼우고 찌르고 전체 패를 들어가 버리면 여기 패가 다 걸려 버립니다. 네. 이 마지막 승부판이 하나, 될 둘, 수도 있는 셋, 백홍석 선수가 다섯, 여섯, 이 바둑을 가져가면 3승째. 킥스가 중요한 바둑, 중요한 라운드를 좀 가져가기 직전이네요. 바로 돌을 거둡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류민영 선수가 올해는 좀 많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공석 선수가 승리하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장고대국이 맨 마지막에 같이 네. 당했네요. 자, 이 대국도 정말 오래 듭니다. 자, 바둑판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상전벽해가 일어났네요. 우하기는 잡혀 있고, 좌상기의 좌상기도? 패는 결국 흑이 이겼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던 바둑 맞나요? 아까 흙 모양이 어마어마한 모양이 있었는데 네. 그 모양은 다 사라졌고. 이 바둑도 백이 이겼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삼국이 정말 네. 승리판이 됐었네요. 객관적인 랭킹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 1, 2, 4, 5국은 조금씩 이제 우세가 점쳐진 선수들이 다 가져갔고요. 결국 3국의 승부가 전체 승부를 가르게 되네요. 네. 흑은 백이 41집, 흑은 45집이네요. 45집, 반면 넉집이네요. 두 집반의 백이 승리했습니다. 자, 뭐 팀 승부와는 관계가 없는 바둑이었지만 이동우 선수는 슬슬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고요. 네. 킥스가 중요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SK 앵크리는 좀 잘 추스려서 후반기에 좀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되겠고요. 이동훈 선수 첫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 3연승째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부로 전반기가 끝이 네. 났습니다. 킥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역시 3국 윤준상 선수의 승리가 가장 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판이 좀 승부판으로 점쳐졌었는데 윤준상 선수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은 3승 2패 킥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뭐 SK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기대를 걸었던 이영구 선수는 이겨줬고 이동훈 선수도 승리를 거둬줬는데 역시 그 나머지 1승을 세 선수가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구 선수의 승리도 말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개인 또 7연승을 거두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성적은 7연승으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SK 입장에서는 후반기에 이제 이영구 선수의 뒤를 받쳐줄 그런 선수들이 좀 성적이 좀 올라온다면 충분히 분위기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SK 입장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후반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 승리한 킥스팀의 김영환 감독과 윤준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윤준상 선수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그래도 초반에 연구했던 모양이 나와가지고요. 좀 편하게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좀 나중에는 조금 확실치는 않다고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네. 이제 상변에서 잘 처리돼서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대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준상 선수의 기풍 스타일대로 상당히 좀 호국,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네. 두지 않았나 싶은데요. 평소에 요즘에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윤준상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인공지능 그 복귀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좀 다들 네. 그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 좀 비슷하게 두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좀 인공지능 수법을 많이 이제 좀 모방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제 흡수할 거 흡수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쪽인가요? 그래도 많이 그래도 모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 스타일에 맞는 수를 많이 찾아서 두는 것 같고요. 네. 뭐 다들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자, 김영환 감독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오더 봤을 때 가장 좀 신경 쓰였던 대국, 어떤 대국이었나요? 글쎄요, 뭐 모든 판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윤준상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결이 사실 뭐 지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상대전적으로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후반전 들어설 텐데요. 이제 한국물가정보와 다시 맞붙게 됩니다. 전반기에는 2대3으로 패했었는데요. 한국물가정보팀에서 가장 좀 경계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뭐 잘 나가는 박하민 선수, 뭐 신민준 선수 모두 다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반전을 앞서고 목표와 각오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반기에 2패를 당해서 조금 이제 흔들렸는데요. 그 뒤에 지금 4승 1패를 거두면서 선수들이 뭐 컨디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홍기표 선수가 성적이 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일지명 선수와 대결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선수들이 아마 후반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반전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어서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반전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팀 자체가 탄탄한 전력이고 그리고 같은 이제 작년부터 거의 같은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워크도 튼튼한 것 같고요. 아주 탄탄한 팀 구성의 느낌이 나는 킥스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될 텐데요. 네, 이제 지켜보는 그 후반전 이제 8라운드 다시 한번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1경기는 신한천일염과 포스코, 2경기는 화성시와 정관장 황진단이고요. 3경기는 한국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었고 킥스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마지막 4경기는 BGF와 SK 앵크린의 경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데요. 후반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